일단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 그리고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면은 그냥 마이크 트시고 얘기하셔도 돼요. 근데 질문 없으실 때 그냥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마이크를 키면은 음성 겹치면 사운드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질문 있으실 때만 마이크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리니어 알제브라가 어떤 건지는 여러분들이 좀 수업 들으셨으니까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냥 진짜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어떤 벡터 공간에 대한 일반화를 한다. 근데 이게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벡터라는 게 뭔데? 라고 하면은 수학가인 저의 입장에서는 그냥 그 벡터 스페이스 액션들을 만족하는 게 벡터 스페이스야 라고를 밖에 대답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진짜 벡터라는 게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수학에서 다루는 벡터 스페이스는 그냥 그런 것들, 무언가 그런 것들인데, 이제 이게 다른 과목들을 듣다 보면은 선형대수 지식이 많이 쓰여요. 근데 거기서는 진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중학교 물리 때 배웠을 거예요. 벡터, 그 벡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벡터라는 건 뭐 시작점이 있고 끝점이 있고 방향이 있다. 그리고 크기가 있다. 이런 것들 얘기 다루는 그런 것들을 이제 수학적으로 좀 더 일반화시킨 것 뿐인데 이제 일반화라는 게 항상 그렇지만 굉장히 뜬구름 잡는 얘기라서 아마 초반에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뒷부분 얘기 쭉 나가시다 보면은 항상 실수와 관련된 것만 갖고 놀거든요. 그래서 아마 개념 자체는 그런 실수에 관한 어떤 그 벡터 공간을 다룬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처음 할 내용은 이제 필드랑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사용계에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배우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든 과목이 그러겠지만 처음에는 그 해당 분야에서 다루고 싶어하는 대상들을 배워요. 그게 뭐냐면은 필드라는 걸 배우고요, 벡터 스페이스라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필드는 스칼라, 벡터가 있으면 스칼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칼라에 대한 개념을 일반화시킨 거고요. 벡터 스페이스는 말 그대로 벡터들을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이용해서 첫 번째 오브젝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벡터 스페이스가 여러 개 있을 때 그 벡터 스페이스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관관계를 수학적으로는 함수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서 서형대에서 다루고 싶은 함수는 리니어 오퍼레이터라는 걸 다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미분 혹은 뭐 적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들 이제 살펴보면 진짜 정확하게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성질을 만족해요. 그리고 실제로 수학과에서 배우는 미분기하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학과뿐만 아니라 제가 뭔가 공학 수학에서도 이런 거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 미분 방정식 풀 때 그 테크닉 중에 하나가 아이젠 벡터라는 걸 쓰는데 그 테크닉이 정확하게 리니어 알제브라의 테크닉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하는 수학의 대부분은 리니어 알제브라를 알면은 굉장히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리니어 알제브라에서 다루고 싶은 대상들을 열심히 배웁니다. 이렇게 배우면은 아마 중간고사 보기 직전까지는 갈 거예요. 그럼 중간고사쯤에는 뭘 배우냐면은 펀더멘탈 시오리라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리니어 알제브라의 모든 걸 담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리 하나 배우는데 뭐 이제 이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뭐 널리티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랭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다 숫자예요. 어떤 자연수인데 0을 포함하는 자연수인데 이 두 숫자를 더하면은 디멘션이 돼요. 정확히는 뭐 도메인의 디멘션이 되는 건데 이 개념이 사용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이 펀더멘탈 시오리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기말고사 때까지는 뭘 배우냐면요, 다이어고널라이제이션이라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어떤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행렬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행렬을 다시 대각화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항상 가능한 건 아니긴 한데 가능한 케이스에 대해서 배우고, 그러면은 이게 대각화가 가능하면 좋은데 대각화가 가능하지 않다면은 차선책은 없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던 캐노니컬 폼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이게 선형대수 1에서 배우는 한 학기 과정이고요. 선형대수라는 수업이 되게 수학과 과목 중에서는 계산이 많은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계산 능력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바로 진행할게요. 일단은 제가 이거를 필기를 뭐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것들은 그냥 쭉 보시면 되고요. 안 한 것들은 제가 채워 나갈 거예요. 이제 선형대에서 다루고 싶은 가장 첫 번째 대상은 필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칼라가 뭔지를 알아야 벡터 스페이스라는 걸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드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이 9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친구가 필드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3개로 나눠놨죠. 1번부터 4번까지, 그 다음에 5번부터 8번까지, 그 다음에 9번까지 이렇게 해놓고 하나 더 추가해놨어요. 0번이라고 하는 거를. 이 0번이라고 하는 거를 왜 집어넣는지는 좀 이따가 제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일단 차례차례 보면은 첫 번째 4가지 성질은 덧셈에 대한 성질을 물어보고 있죠. 뭐 이거 첫 번째를 교환법칙 성립한다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는 이게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소시에이티브가 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이덴티티가 존재하고 네 번째가 인버스가 존재한다. 이게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수학에서 다루는 많은 대상들이 이 4가지 성질을 만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4가지 성질을 만족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성질이에요. 그 다음에 필드에는 하나 더 있죠. 더하기, 방금까지 더하기를 살펴봤고 이제 곱하기를 살펴볼 건데 곱하기는 보통 곱하기 기호를 생략을 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교환법칙 성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소시에이티브 해야 되고 이 아이덴티티가 존재하고 인버스가 존재한다. 근데 여기서 제가 0도 아이덴티티라고 불렀고 1도 아이덴티티라고 불렀어요. 네, 그냥 수학 용어인데 이 둘을 구별할 때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요. 그냥 0은 0으로 제로죠. 그래서 제로라고 부를 거고 1은 유니티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뭐 유니티라는 말을 쓰면은 그냥 1을 뜻하는 거예요. 참고로 자연수 1, 뭐 실수 1 그런 거하고는 관련은 있지만 그런 이미지는 아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덧셈과 곱셈이 있으니까 그 둘을 섞었을 때는 이러한 규칙을 만족하는 이러한 9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거를 필드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이제 제 0번째 성질 두 스칼라를 더하거나 두 스칼라 곱해도 여전히 그 스칼라가 된다라는 성질을 이제 표현으로는 클로즈드 언더 뭐 에디션, 멀티플리케이션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도 제가 아마 종종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필드를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되게 당연한 말들 쫙 나열해 놓죠.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첫 번째로 모든 필드는 최소한 2개의 원소를 갖는다. 혹시 이 두 원소가 뭔지 모르시겠는 분 있으신가요? 이 필드라면 최소한 2가지 원소는 가져야 되는데 그 2가지 원소가 제로랑 1이죠. 그래서 최소한 2개를 갖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집합이 원소가 하나라면은 그 친구는 절대 필드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되게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수학적으로는 이건 증명이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뭐냐면은 제로라는 것과 1, 그 다음에 인버스 2개는 유일하다. 그러니까 한 개밖에 없다.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증명이 필요한 것들이고 앞에 기본 성질 9개만 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는 결과예요. 그래서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냥 이게 그냥 증명이 필요 없는 정의처럼 사용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같은 수를 더했는데 같았다면은 원래 두 수도 같아야 하고 0이 아닌 수를 곱했더니 같았다? 그러면 원래 것도 같더라. 이거를 어떤
법칙으로 불렀던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당연한 성질 같지만 사실 이거는 그렇게 당연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언제 당연하지 않는지 궁금하시면 현대대수라는 수업을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0에다가 뭔가를 곱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알파에 대한 인버스가 돼요. 혹시 이 부분이 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다들 다르게 보이시나 보네요. 네, 이 부분이 당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의미적으로 보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양이 많아서 생략을 했는데 그거 말고도 되게 많은 기본적인 연산 법칙들이 있죠. 그러니까 바꿔 말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산했던 실수를 다뤘던 테크닉들은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명한 이유는 그냥 수학이 엄밀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책에선 증명하라고 나와 있는데 뭐 이거 시험에서 증명하라고 안 나오니까 시그마 노테이션을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필드라는 게 어떠한 예시들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유리수가 필드예요. 그 다음에 실수도 필드고 복소수도 필드예요. 사실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정수는 왜 필드가 아닐까? 이거에 대한 질문은 인버스가 없죠. 그래서 2의 인버스라는 거는 Z에 들어가잖아요. 이거 혹시 노테이션은 다 아시나요? 제가 Q는 이렇게 쓸 거고, 그러니까 유리수는 이렇게 쓸 거고, 실수, 복소수 이렇게 쓸 거거든요. 이게 뭐 볼드체였던 것 같은데 아마 수학 과목에서 들으시면 되게 자주 볼 그 노테이션일 거예요. 그래서 뭐 정수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가 없기 때문에 필드가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책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어떤 수를 P로 나눈 나머지들을 모아놓으면은 그 친구가 P가 제가 잘못 썼는데 소수로 나눈 나머지들을 모아두면은 그 집합은 필드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 여러가지 얘기 나오는데 사실 오늘 제가 첫 번째 보여드릴 부분은 도대체 이 GP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건 뭐 정의하는 방식 따라 다른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GP라고 하는 거는 정확하게 P개의 엘리먼트가 있는 필드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P라는 게 소수가 아니면은 GP라는 집합, 그러니까 P개의 엘리먼트가 있는 집합은 P가 소수가 아닐 때는 필드가 되지 않아요. 그럼 이제 이 부분도 살펴봐야겠죠. 일단 예시를 보면은 그럼 G2라는 거는 최소한 0랑 1 두 개는 포함해야 되는데 정확히 두 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게 끝이죠. 그래서 G2는 이렇게 생긴 집합일 거고 G3 같은 경우에는 일단 0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1이 있죠. 그 다음에 1에다 1 더한 게 0이 될 수는 이제 여기선 0이 되겠지만 여기선 0이 안 된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 더하기 1 해서 새로운 엘리먼트가 나왔어요. 이렇게 쓸 거고요. 그럼 G5는 같은 원리로 0, 1, 2, 3, 4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4개, 5개, 4개까지 이렇게 더한 수들을 모아놨어요. 네. 일단 이 G2가 필드임을 보여라 라는 게 연습 문제에 있었을 텐데 이거 어떻게 보이시면 되냐면요. 직접 여러분들의 더하기 구조랑 곱하기 구조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살펴보면은 0 더하기 0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모든 숫자가 지금 더했을 때 0 아니면 1이 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1이 될 수 있을까? 해보면 그건 1이 될 수 없어요. 왜냐면은 0의 성질 중에 0이란 성질은 어떤 수를 더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자기 자신이 현재는 0인 거겠죠. 그래서 이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마찬가지로 이것도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0에다가 1을 더했으면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0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1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마지막에 이제 1 더하기 1은 그럼 뭐가 되어야 될 것이냐? 이게 만약에 1이라면은 1은 0이라는 엉뚱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1이 될 수가 없겠죠. 따라서 1 더하기 1은 0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먼저 더하기를 보이신 다음에 지금까지 한 게 필드의 정의 중에서 0번째를 보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은 나머지 9가지 성질이 다 적용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보이는 방법이 테이블을 작성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됐겠죠? 그러면 이제 그 교환법칙이 성립하느냐를 살펴보면은 지금 뭐 자기 자신 더한 것들은 성립하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0 더하기 1과 1 더하기 0이 같으니까 교환법칙 성립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합법칙, 결합법칙도 전부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도 확인하시면 돼요. 곱하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부 흔히 말하는 노가다를 통해서 증명해내시면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G2라는 집합의 원소가 적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럼 만약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G2가 필드인 거를 곱하기 테이블로 만들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GN이라고 하는 이런 친구가 필드임을 보여라, 그러니까 n이 프라임 넘버일 때 필드임을 보여라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증명을 해야 한다면은 사실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요, 그 이제 덧셈과 곱셈이 무엇이냐부터 정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책에서는 뭐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두 숫자를 곱한 다음에 그 숫자의 뭐 나머지를 구하면 그게 그 GN의 곱하기를 정의한 거고, 그 다음에 GN의 두 숫자를 더해서 그 더한 것에 n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은 그게 더한 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되게 그 증명이 필요한 어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너무 자세히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적은 거를 기반으로 그냥 살펴갈게요. 원리는 뭐냐면 그 원리가 진짜 통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저는 GN이라고 하는 원소들을 이런 식으로 숫자들의 바를 붙여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는 의미가 뭐냐면은 제가 어떤 A, B를 아무 정수나 가져와서 그 두 숫자에 바를 붙인 게 같다라는 게 두 수를 뺀 게 n의 배수이다를 만족하면 바 붙인 게 같다라고 보자 라고 정의를 할 거예요. 사실 이것도 되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퀄리티랑 같은 이퀄이냐, 그러니까 이 이퀄이 진짜 이퀄이냐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냥 감각적으로만 보면은 이런 거죠. 만약에 A랑 B에 바 붙인 게 같고 B랑 C에 바 붙인 게 같으면은 우리가 이퀄리티 성질에 의하면은 A랑 C도 같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충분히 같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이실 수도 있고, 뭐 기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소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 프로그래밍 쪽을 해보셨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테고, 안 들어보셨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떤 임의의 두 자연수 혹은 정수가 주어졌으면은 그 정수는 항상 어떠한 그 A를 N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발생한다. 이거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항상 양수면서 N-, 자, 여기도 표기 좀 틀렸는데, 네, N-1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러한 어떤 나머지가 존재한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셔요. 그러면 제 첫 번째 클레임은 이거예요. 모든 숫자는 0부터 n-1 사이에 있는 수로 표현이 가능하다 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 이 주장에 대한 증명 방식은 유클리드 알고리즘 쓰면 돼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이거는 직접 검색을 해보셔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덧셈과 곱셈을 정의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해 줄 거냐면요, 두 수를 더한다라고 하는 거는 더한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는 거, 이제 이건 나머지를 구한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해도 되겠죠. 두 수를 더한다고 하는 것은 숫자를 더한 다음에 나머지를 구한다로 받아들일 거고요. 두 수를 곱한다라고 하는 거는 곱한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겠다 라고 이해를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게 가장 먼저 진짜 잘 정의되는지, 그러니까 잘 정의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A바라고 하는 게 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지가 않죠. 예를 들어 n이 한 5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0바는 5바랑 같고요. 이거는 10, 그 다음에 15. 이런 식으로 0이라고 하는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제가 다른 두 표현을 가져왔는데 사실 두 개의 나머지가 같았을 때 다른 방식으로 가져와서 계산을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냐를 확인하는 게 redefine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함수 쪽 가면 한 번 더 얘기를 할 건데, 아무튼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걸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A1에 또 다른 표현 A2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B1에 또 다른 표현 B2를 가져왔어요. 그랬을 때 제가 A1과 B1을 더한 거랑 A2랑 B2를 더한 게 진짜로 같아? 라는 걸 확인할 거고요. A1과 B1을 곱한 거랑 A2랑 B2를 곱한 게 실제로 같아? 라는 것도 확인할 거예요. 근데 이거 같다라고 확인하는 방법은 그냥 정의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제가 그 나머지 취향이 같다라고 하는 거를 뺀 게 어떤 n에 대한 배수로 표현이 가능하면 같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쭉 나중에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이 파일은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쭉 읽어보시면은 이게 그냥 잘 정의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직관이죠. 그 나머지끼리만 계산을 해도 된다라는 그 직관이 실제로 맞아 떨어지는구나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저희는 GN이 필드임을, 정확히 필드는 아닌데 어디까지 성질을 만족하는지, 필드의 액션을 어디까지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보면은, 먼저 교환 법칙은 당연히 성립해요. 왜냐하면 정수 자체가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두 결과는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 법칙도 정수가 성립하기 때문에 통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걸 사실 바를 크게 쓴 거를 봐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0바는 여전히 0바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그러니까 A바의 인버스 역어와는 바를, 그러니까 먼저 마이너스를 구한 다음에 바를 취한 거랑 같더라. 이것도 보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덧셈에 대해서 보였죠.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도 쭉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원래 필드 액션이 9가지인데 제가 8번까지 적어놨어요. 그리고 지금 8번은 원래 9번이었어요. 그럼 필드 액션에 있던 8번이 성립하지 않는구나를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n이 4라고 할 경우에 2 곱하기 2는 4죠. 근데 지금 n이 4라고 했기 때문에 걔는 0이에요. 근데 0이 아닌 두 수를 곱했더니 0이 된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이 GN이라는 게 필드가 아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언제 필드가 되는데?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필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필드가 아니었어요. 그럼 바꿔 말하면은 0이 아닌, 이제 제가 이제 앞으로 바를 뺄게요. 0이 아닌 어떤 수를 가져왔더니
그 숫자에 영원히 항상 존재하더라. 그러면은 필드의 9가지 조건 다 만족한 거기 때문에 얘는 이제 필드가 된 거겠죠. 그러면은 이 조건을 어떤 경우에 만족할까? 라는 게 연습 문제에 있어요. 그 연습 문제가 뭐냐면은 이 친구가 필드인 거랑 n이 소수인 거랑 동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은 일단 이거 그냥 적어둔 거예요. 최소한 2개 있기 때문에 n은 항상 2보다 큰 것 같더라. 그 다음에 만약에 n이 소수가 아니라면은 어떤 두 숫자로 인수분해 가능하겠죠. 근데 그 두 숫자 a, b는 1보단 클 거예요. 소수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숫자를 하나 찾을 수 있죠. 네. 그러면은 a, b는 제가 지금 n보다 작은 거로 항상 뽑아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n보다 작잖아요. 그 인수니까. 따라서 gn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지금 제가 다 바를 뺀 거예요. 따라서 곱하기도 여전히 gn에 들어가야 해요. 근데 a, b를 곱한다는 거는 n이죠. 근데 n은 0이에요. 지금 gn이라는 공간에서는. 따라서 a, b가 0이라는 소리인데 근데 a, b가 0인데 a가 지금 필드죠. 필드 아닌 원소죠. 근데 a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닌 원소는 필드라면은 인버스가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인버스를 곱해봤더니 결합법칙에서 순서 바꿀 수 있고 곱하기 b고 b의 정의가 그냥 자기 자신 나오는 거고. 따라서 여기까지가 좌변을 구한 거고요. 우변도 마찬가지 해주면 0이 나와요. 이 소리가 뭐냐면은 b가 0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b가 1보다 크다는 거의 모순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n이 소수가 아니면은 필드가 될 수 없다라는 걸 보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n은 프라임 넘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n은 프라임 넘버다. 그러면 이제 이쪽 방향을 보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if 플러스인데 이거 if에 only if를 줄인 거거든요. if에 only if는 반대 방향도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이쪽을 가정했을 때 이게 성립하는지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p를 프라임 넘버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알파를 논제로 엘리먼트를 뽑아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체계에 있는 방식인데 그럼 제가 알파를 계속해서 곱할 거예요. 계속해서 곱하는데 알파의 L번 곱한 거는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이것도 원래 보이셔야 돼요. 어떻게 보이시면 되냐면은 여기서 보였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0이라고 해보자. 그러한 어떤 자연수 L이 존재한다 해보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A가 0이 된다. 근데 알파죠. 지금 알파죠. 근데 알파는 0이 아니라고 했는데 0이 된다? 그건 모순인 거죠. 그런 식으로 보이시면 되고 저는 그 부분을 생략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한 집합은 0은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의 부분집합이죠.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서술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그 GP의 원소를 곱하면 다시 GP의 원소가 돼요. 그걸 이제 반복한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은 GP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GP의 원소의 개수는 많아야 P개죠. 근데 0이 뺐으니까 P-1개의 숫자가 있는 거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충분히 크게 만들 수 있죠. 그 지수를. 그러면 최소한 어떤 K와 L 두 개의 자연수가 존재해서 두 숫자가 곱했더니 같아지는 그러한 것을 만족하는 LK가 적어도 한 쌍은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는 말이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라는 말과 동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게 존재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것도 원래 보여야 되는데 책에서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런 거 있다고 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이는 방식이 원래 있긴 한데 그 부분은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일게요. 네, 여기 전체 공간의 개수가 유한개인데 이쪽의 개수가 무한개일 수 없더라. 네, 그래서 적어도 두 개의 쌍은 같은 결과의 값이 되더라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러면은 알파가 논제로라고 했으니까 인버스가 존재하겠죠. 저는 그래서
이 알파 L의 전체 인버스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왼쪽은 1이 되겠죠? 오른쪽은 계산해보면은 이러한 숫자가 돼요. 근데 지금 K-L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잡았잖아요. K가 더 큰 걸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K-L이라고 하는 친구는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1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더 빼줘도 상관이 없겠네요. 그래서 하나를 더 빼줬고 빼준 걸 다시 옆에 썼어요. 그러면은 두 숫자를 곱했더니 1이 된다? 이게 알파 인버스의 정의였죠. 알파에 어떤 숫자를 곱했더니 1이 된다. 이게 알파 인버스의 정의였어요. 그래서 저는 알파 인버스가 알파의 K-L-1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알파 인버스가 존재하니까 필드인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은 GN이 필드가 될 조건이 N이 소수인 거랑 동치라는 거를 이제 보인 거예요.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나요? 하나만 해볼까요? 혹시 소리 좀 키워주실 수 있나요? 잠시만 제가 좀 키워볼게요. 네,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질문 해볼까요? 좀 소리가 좀 잘 안 들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들리나요? 네네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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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프라임 넘버에서 잠시만요. 지금 소리가 끊기는데 혹시 마이크 좀 가까이 대려줄 수 있나요? 네네네. 네. 들리시나요? 네네네. 그 프라임 넘버, N이 프라임 넘버일 때 증명하는 쪽에서요, 페이지에서. 네네. 이제, 보면 이제 K가 L보다 크다고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이게, 그, 노란색 그 줄을 보면, 네. 그러니까 알파의 인버스가 알파의 K-L-1하고 똑같다고 하면 이게 K하고 L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말씀인가요? 네네. 아, 이거를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G3을 한번 살펴볼게요. G3은 0과 1과 2가 있죠. 그래서 2에다가 2를 제곱 한번 해볼게요. 2를 제곱하면은 이게 4죠. 근데 저희는 나머지를 보기로 했어요. 그럼 이게 사실 1인 거죠. 그럼 그 말은 2의 제곱은 1이라고 저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의상 2에 2를 곱한 게 1이라는 소리니까 2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얘는 그 정수로서의 마이너스 1의 임의가 아니에요. 일단 그 부분을 일단 설명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의미로 지금 방금 어떤 말을 하신지 이해가 됐는데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아마 이것 때문에 혼돈이 오신 것 같아요. A의 X랑 A의 Y가 같으면은 X랑
y가 같다. 그러니까 a는 뭐 1이 아니고 양수면 이 부분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잠시 앞으로 가볼게요. 네, 현재 저희가 field라고 불리는 이 공간에 보면요, 방금 제가 적은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수에서 성립한 성질이에요. 실수가 아니면 저거는 성립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다시 돌아와 보면은 지금 여기 적힌 마이너스 1은 지수에 마이너스 1승을 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에 어떤 숫자를 곱했더니 1이 될 때 이 숫자를 그냥 2에 마이너스 1승 2라고 적자라는 일종의 노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썼던 그 지수 법칙에 들어간 지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그거와 관련은 있긴 한데 수학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저거를 그렇게 보진 않아요. 혹시 이렇게까지 하면 될까요? 아니면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할까요? 네, 그러면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좀 화면이 지금 틀어져 있는 게 많아가지고 채팅창을 잘 못 보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더 설명드리자면은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게 이게 아니란 소리예요. 네. 그냥 이거 자체가 하나의 기호고 그럼 이러한 숫자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은 봤던 게 뭐냐면은 어떤 f가 필드인데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예요. 그러한 경우에 이 표현을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f의 원소의 개수라는 표현이거든요. 네,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아신다고 가정하고 넘어갈게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따로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잠깐 앞에 돌아가 보면은 지금 zn이 이제 필드인 조건을 알아냈죠. n이 프라임 넘버면 됐어요. 근데 zn이 프라임 넘버다? 그러면은 이거의 원소의 개수가 딱 n개죠 지금. 그러면은 마치 필드인데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라면은 그 원소의 개수는 소수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돌아올게요. 어떤 f가 유한계의 원소로 구성된 필드라고 했으면은 그 원소의 개수도 소수일까? 라는 질문을 해보실 수가 있죠. 근데 대답은 아니에요. 소수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떠한 규칙은 만족해야 돼요. 그 규칙이 뭐냐면은 P는 소수고요. K는 자연수예요. 이러한 그 조건은 항상 만족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조건이 이제 저도 아직 공부를 여기까지는 안 해가지고 현대대수의 갈로아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갈로아 이론의 결과가 아마 이거일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갈로아를 안 쓰더라도 정수론 수업을 들으면 이걸 증명을 하거든요. 이거거나 뭐 or 이게 아마 이렇게 됐을 텐데 2 곱하기 p의 k 이러한 개수 이건 잘못 썼네요. 네. 항상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잠시 지우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소수가 아니더라도 소수의 제곱한 뭐 세제곱, 네제곱 이러한 꼴인 그거를 원소의 개수로 갖는 필드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 결과물인데 그래서 연습 문제에
이건 이제 제 예시예요. 결과가 다음과 같은 0, 1, 이게 오메가인데 그냥 W처럼 썼거든요. 이게 오메가예요.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원소 4개짜리를 하나 잡아오고요. 이 4개의 덧셈 규칙과 곱셈 규칙을 다음과 같이 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혹시 진짜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 규칙대로 필드의 9가지 규칙이 만족하는지 살펴보시면요. 일단 뭐 이거는 쉽게 보일 수 있는 게 0이라는 게 진짜 0처럼 작동하고 있죠. 그 다음에 1도 1처럼 작동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논제로 엘리먼트에 대해서 항상 곱해서 1이 되는 어떤 수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이버스가 존재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대칭적으로 썼다는 소리는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덧셈과 곱셈 규칙을 줬으면은 이 친구는 필드가 돼요. 한번 심심하시면 해보시는데 굳이 안 하셔도 되고, 그럼 제가 이거를 뭐 되게 천재적인 발상으로 구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배우는 게 현대대수라는 수업에서 현대대수 2 배울 때쯤에 하나 배워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된 걸로 제가 유도를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소의 개수가 그럼 지금은 4개인 거죠. 그러니까 2의 제곱이라 쓰면 되겠네요. 이제 뭔가 이거 관련된 어떤 규칙들이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규칙은 선형대수의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그거는 모르셔도 돼요. 적어도 이거는 알고 계셔야겠죠. 어떤 필드가 있으면은 그 필드의 원소의 개수가 소수일 필요는 없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연수 문제 나오는 게 갑자기 뜬금없이 캐릭터리스틱이라는 되게 뜬금없는 그러한 친구를 정의를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러한 정의가 사실 수학적으로는 되게 뜬금없진 않아요. 근데 이거의 정의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필요한 어떤 도구들이 많이 필요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안 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책에 나온 대로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로 만약에 F가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라면은 그 F의 원소의 개수가 소수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어떤 소수가 존재해서 같은 수를 P번 반복하면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P가 항상 존재하더라. 지금 1번이 지금 1만 더했는데 그 2번을 가보면은 같은 숫자를 n번 더할 거예요. n번 더해서 0이 되는 그런 n이 항상 존재하더라. 그래서 그러한 n 중에 가장 작은 친구를 캐릭터리스틱이라고 부르자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증명을 1번만 할 거예요. 왜냐면 2번과 3번을 1번을 증명하면 바로 따라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1번만 살펴보면은 그럼 저희는 이게 존재한다라는 걸 보여야 돼요. 그래서 존재함을 보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직접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없다고 가정했는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는 두 가지 방식을 둘 다 쓸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없다라는 걸로 시작하다가 약간 좀 돌아가는 기분이어가지고 그냥 있는 걸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테크닉이죠. 1을 계속 더할 거예요. 1을 계속 더하면은 그 친구들은 여전히 F에 들어가겠죠. 근데 F는 많아야 P개의 원소를 가져요. 그러면은 어떤 자연수 두 개 A, B가 존재해서 1을 A번 더한 거랑 1을 B번 더한 게 같아야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디테일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것도 이렇게 그냥 주장하시면 안 돼요. 왜 존재해야 되는데? 라는 거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전 이제 말로만 설명했죠. 많아야 P개가 존재한다. 이거를 뭐 아마 그 확률 통계 그쪽에서 했을 때 뭐 비둘기 집의 원리 이렇게 배웠을 텐데 그런 식으로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한 두 개는 같을 수밖에 없다. 그 두 개를 A, B라고 해보자. 그럼 이제 쓸 수 있는 테크닉은 이제 하나죠. 인버스를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 A번 더한 거 친구의 인버스를 더해줬고요. 그러면은 이제 좌변은 0이 되죠. 우변을 이렇게 봤더니 제가 B를 더 크다고 했어요. 그럼 이게 이렇게 캔슬이 되겠죠. 캔슬 되고 나면은 지금 뒤에 안 적어놨는데 이게 정확하게 B-A개가 돼요. 1을 B-A개 더한 거니까 그 B-A는 절대 0이 아니죠. B-A는 지금 0이 아니에요. 제가 크게 잡았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원하는 n이 하나 나왔네요. 여기서 원래 하나 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구한 b-a라고 한 친구는 문제에서 원하는 가장 작은 n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작은 n이 존재한다는 것도 보이셔야 되는데, 그걸 보이시는 방법이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소개시켜드렸죠. 유클리드 알고리즘. 이건데 혹시 이 부분을 고민해보시고 도저히 이 부분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 보였어요. 이걸 만족하는 n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고 보였는데, 그 n 중에서 가장 작은 양수 n 존재한다는 거 보이는 게 잘 안 되시면은, 이것도 그냥 항상 계속 말했는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 드리면은 제가 준비를 한번 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약간 정수론 쪽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네. 그래서 그냥 지금은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양의 자연수를 다 모아두면은 그 자연수 중에 항상 가장 작은 친구가 존재하죠. 미니멈 값이 항상 존재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자연수를 다 모아보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원소가 존재해야겠죠. 그래서 그 친구를 n이라고 부르자라고 주장을 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방금 제가 말한 그 주장 방식이 납득이 되면 쓰면 되는데, 납득이 안 되면 못 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B는 같은 아까는 1을 n번 더했고요. 지금은 그냥 0이 아닌 0이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숫자 알파를 n번 더하면 걔도 0이 된다. 얘는 그냥 필드의 성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이 n은 소수일 수밖에 없다 라는 것도 이런 식으로 숫자를 잡아오면 되겠죠. 여기도 제가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커터리안이라는 게 나와요. 이 커터리안은 제가 처음 봤던 거는 고2 땐까쯤에 그 수학 관련된 발표 준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연구했었는데, 이 커터리안인 게 전 수학적으로는 수학하면서는 몇 번 못 봤어요. 그러니까 선현대수 할 때 한번 봤고, 그 다음 뭐 현대대수 할 때 한번 봤어요. 그만큼 커터리안은 사실 학부 과정에서 잘 안 보게 될 텐데, 왜냐면 이게 지금 갑자기 용어 생각이 안 나는데, 커뮤터티브 성질을 만족하지 않아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다르게 까다로운 숫자인데, 이게 되게 재밌는 거는 0도 있고 1도 있어요. 심지어 0이 아닌 숫자는 인버스라는 것도 존재해요. 어떤 숫자를 곱해서 1이 될 때 그 애를 인버스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항상 존재해요. 근데 1번 조건 때문에 필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거를, 그러니까 필드 엑셀에서 1번을 빼고 나머지를 만족하는 친구를 디비전 링 혹은 스퀘어 필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 그냥 책에서 이런 것도 있더라 소개시켜준 정도인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나가서 설명시켜 드리자면은, 이 커터리안이라는 게 그 미적분 할 때 벡터의 외적을 배웠을 거예요. 이 외적을 계산할 때 굉장히 빠르게, 그러니까 뭐 사실 결과적으로 같은 결과겠지만, 이 외적을 구할 때 커터리안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커터리안은 이런 식으로 허수부를 3개를 갖고 쓰거든요. 그다음에 그 허수는 같은 걸 제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고, 서로 제곱하면 서로 다른 자식 나오는, 그러니까 서로 다른 2개를 곱하면은 그 2개가 다른 나머지 하나가 나오는 그러한 만족하는 그 친구들을 IJK라고 부를 건데, 이러한 친구 4개의 그 덧셈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개까지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소수죠. 그래서 더 나아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B, C, D, 그러니까 A를 0으로 바꿔버리고 B, C, D를 마치 X, Y, Z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럼 이 2개를 곱하는 게 벡터의 외적을 구하는 거랑 똑같아져요. 그 다음에 이 숫자의 크기를 구하는 게 벡터의 내적을 구하는 걸로 돼요. 그래서 이것도 컴퓨터 관련된 거 하다가 나와가지고 제가 연구를 했던 건데, 3D 그래픽 관련된 거에서 많이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잠시 그 네,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네, 아까 그 코털리안 네, 그게 그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허수로 된 입체라고 생각해도 무방한가요? 그 3차원 필드를 허수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정확한 이미지는 일단 그 이미지가 맞긴 맞을 거거든요. 정확한 이미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A가 0이면 벡터고요. A가 0이 아니면은 약간 벡터를 평행 이동했다 이렇게 그 제가 연구했을 때 설명 드렸었거든요. 사실 4차원이기 때문에 어떤 이미지를 잡는 게 되게 힘들긴 할 텐데 허수가 3차원까지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긴 해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A가 없다라면은 사실 그냥 3차원이다. 그러니까 3차원 공간에 대한 어떤 서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냥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 부분은 참고로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이게 선형대수의 분야는 아니라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이제 연습 문제 앞쪽에 가보면은 마이너스 1과 0이 절대 갖출 수 없다라는 거를 보이래요. 당연한 말 같은데 아니라고 하면 이걸 만족해야겠죠. 그러니까 서포트나 아니라면은 이거는 0의 정의였어요. 어떤 숫자와 그 숫자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를 더했을 때 항상 0이 된다. 네. 근데 이걸 만족하면은 1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아니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0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자리에 제가 0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1 더하기 0인데 1 더하기 0이면은 얘는 정의상 1이네요. 그러면 0과 1이 같다라는 건데 0과 1은 절대 같을 수 없죠. 그래서 이게 모순이 돼요. 제가 모순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도 0이 될 수 없더라. 그럼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사실은 만약에 A랑 B가 필드의 원소인데 0을 뺐어요. 0이 아닌 두 숫자를 곱하면은 그 곱한 결과도 0이 절대 될 수 없다라는 일반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증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냥 저희는 이거를 받아들일게요. 참고로 이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가장 작은 친구를 이제 인테그랄 도메인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현대대수 때 들어보시면은 되게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봤죠. 1차 방정식 푸는 거를 뜬금없이 해보래요. 근데 이게 이걸 되게 왜 이렇게 풀지? 라고 할 텐데 사실 엄밀하게 풀려면 지금 제가 적은 것처럼 푸셔야 돼요.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알파 x 플러스 베타가 0이 될 때 당연히 알파랑 베타는 전부 그 필드의 원소고요. x는 미지수예요. 근데 알파가 0이 아니라면은 솔루션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 솔루션은 유일하다. 이 두 가지를 보이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은 유니크 어쩌고라는 거를 보이라는 그런 과제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보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존재한다는 거 보이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유일하다. 이 두 가지를 안 보이시면은 잘못된 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존재하지. 그러니까 유일한 거만 보이면 되겠네. 이러셔도 안 되고 존재성 보였으면 유일한 거 아니야? 하고서 얘를 안 보이시 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둘 다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x라는 거 하는 친구를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그러니까 알파가 0이 아니니까 인버스 존재하죠. 제가 디테일 적어놨어요. 디테일 이렇게 서술하셔야 돼요. 알파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고 베타도 항상 덧셈에 대한 인버스가 존재하죠. 그 두 개를 곱한 거를 x라고 하자. 그 다음엔 한번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럼 대입해 보면은 쭉 계산만 하시면 되겠죠. 저희가 알고 있는 그 9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0이 나와요. 0이 나왔으니까 솔루션이 된 거죠. 그 솔루션은 하나 존재하네요. 그 두 번째로 유일성을 보여야 돼요. 그 유일성을 보이는 방법은 다른 솔루션이 존재한다고 해보자 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그 둘은 같더라. 이거 보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입했더니
여기선 이제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 테크닉을 쓰면 돼요. 1차 방정식 푸는 테크닉. 베타를 넘겨요. 넘긴다는 소리 정확히 말하면 인버스를 더하는 거죠. 양변에. 양변에 인버스를 더해도 등식 성립하니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알파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고스에 대한 인버스를 곱해줄 수 있겠죠? 그럼 마지막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러한 솔루션은 앞에서 제가 설정했던 솔루션과 똑같은 솔루션이 나오죠. 그래서 유일하다. 이 두 가지를 보이셔야 돼요. 혹시 여기에서 질문 있으신가요? 그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연습 문제 9번에서는 우리가 유리수, 그러니까 어떤 나눗셈을 보통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 표현하는 방식이 똑같더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약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디까지 통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지식은 쓰면 안 되는지, 이거를 구분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 수학이라는 과목을 계속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거를 구분을 안 하시면 뭔가 혼자 되게 꼬여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의심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기존에 이런 거를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이게 가능할까? 그러면 이제 필드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드에서는 나눗셈은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보이라는 게 2.1의 9번 문제였고요. 근데 2.1의 13번 문제는 그러면은 이제 원래 그러니까 이거 실수거든요. 실수는 필드였죠. 근데 집합은 혹시 집합 두 개 곱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 계시나요? 예, 다들 한 번씩은 보신 것 같으니까 그냥 이거 갖다 쓸게요. 이제 이런 거예요. 실수는 필드였어요. 필드 두 개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다시 필드가 될까? 이걸 체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되지 않아요. 근데 보통 수학, 정확히는 대수 쪽에서는 기존에 있던 어떤 성질 두 개를 곱할 때는 그냥 이거를 컴포넌트 와이즈라고 하는데 새로운 덧셈을 그냥 첫 번째 건 첫 번째 거끼리, 두 번째는 두 번째 거끼리 더하자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버려요. 이걸 이제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정리한다라고 하는데, 곱하기도 마찬가지겠죠. 곱하기도 첫 번째 건 첫 번째 거끼리, 두 번째 건 두 번째 거끼리, 이렇게 곱하기 새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럼 얘는 필드가 아니다. 왜냐면은 아까 봤죠? 0이 아닌 두 숫자를 곱하면 0이 될 수가 없어요. 필드라면은. 근데 제가 이걸 곱해봤더니 0이 됐어요. 얘가 이제 0이거든요. 필드에서 말하는 0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모순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필드 두 개를 곱하면은 일반적으로 필드가 되지 않구나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사실 약간의 오개념을 발동할 수 있어가지고 하나를 더 볼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집합에 덧셈과 곱셈을 어떻게 주더라도 필드가 될 수 없는 걸까? 라고 생각해보면요, 덧셈은 그대로 주는데 곱셈을 좀 복잡하게 주면은 필드가 될 수 있어요. 그 필드가 되는 방법이 두 수의 곱셈을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 엄청 어렵게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복소수 두 개 곱하실 줄 아시잖아요. 그거 곱해보면은 실수부랑 허수부 나눠져요. 그래서 첫 번째 컴포넌트를 실수부로 갖고 두 번째 컴포넌트를 허수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정리해주면은 이 친구는 이러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또 잘못 썼는데, 이러한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는 필드가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기호를 쓰자면은 복소수라는 거는 실수 두 개를 곱한 거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여기서 정의된 곱하기는 여기 13번에서 보여있는 곱하기 형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해진 곱하기를 새로 도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돼요. 덧셈과 곱셈이 잠시 또 맨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필드의 정의에 첫 번째를 어떤 걸 가정했냐면요. 덧셈과 곱셈이라는 게 있다라고 가정하고 시작한 거예요. 사실 필드의 정의는. 여기서 덧셈과 곱셈이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는 전혀 안 물어봤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이 9가지 성질을 만족시킬 수 있는 덧셈과 곱셈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은 어떤 것이든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은 찾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뭐 아마 보셨을 텐데 얘는 원래 벡터 스페이스죠. 근데 제 벡터 스페이스는 덧셈 구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밖에 없는데 거기에 곱셈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네, 이건 이렇게 하면 너무 할게요. 그래서 복소수는 그냥 실수 2개 곱한 것처럼 일종의 뒤에 이게 잠시 가지고 오자면은 복소수는 실수에 대한 벡터 스페이스가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벡터 스페이스 살펴볼 건데 뭐 벡터 스페이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0번 어떠한 구조는 있어야 돼요. 그 구조가 덧셈이라는 구조가 있어야 되고 곱셈이라는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8가지 성질을 만족하면 된대요. 그래서 앞에 4개는 벡터 스페이스 간의 성질이고요. 뒤에 4개는 벡터 스페이스와 필드 간의, 그러니까 스칼라와 벡터 간의 규칙인 거예요. 이 8가지 규칙을 만족하면은 그 친구를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를 벡터라 부를 거고요. 필드의 원소를 스칼라라고 부를 거예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 반복하겠죠. 당연한 얘기들을 증명을 해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심심하시면 해보면 되고, 이거는 그냥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쓰는데 필요한 거지 증명할 때는 아마 안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증명하라고는 안 나올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 해보셔도 좋고, 당연하다 싶으면은 그냥 외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러한 표현도 이제 앞으로 자주 쓸 건데, 이렇게 쓴다는 소리는 n개의 순서쌍을 가져오는데 각각의 원소들은 전부 아래 원소가 되는 이러한 순서쌍을 가져올 거고, 이 책에서는 이 친구의 원소를 이렇게 순서쌍으로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벡터 폼으로 쓰기도 해요. 정확히는 이제 그 매트리스 폼인데, 이게 벡터 폼이고 이게 매트리스 폼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혼용해서 쓸 거예요. 앞에서는 주로 이렇게 쓰다가 뒤에 가서는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둘 다 같은 편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뭐 알파x 아시죠? 이거는 그냥 컴포넌트 와이즈하게 그냥 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끼리 계속 더해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덧셈과 곱셈을 정해주면은 정확하게 벡터 스페이스가 되고, 일반적으로 f가 필드라면은 f의 n이라고 하는 친구도 벡터 스페이스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게 아마 연습 문제일 텐데 그냥 규칙 따라 한번 해보시면 돼요. 아까 살펴봤듯이 복소수는 실수에 대한 벡터 스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친구를 하나 정의하는데, 그냥 이거 혹시 여러분들 혼돈할까봐 여기서의 이제 이게 뭐냐면은 닫힌 구간 A, B에서 R로 가는 함수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FAB라고 쓰자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F는 그 펑션의 F예요. 그래서 이런 걸 FA라고 하면은 여기에 덧셈 구조를 줄 거예요. 어떻게 줄 거냐면은 두 함수를 더한다는 소리는 그 함수 값들을 각각 받아서 더한 걸로 하자.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함수 값을 받아서 그 다음에 r을 곱한 걸로 하자. 이렇게 정의한 게 벡터 스페이스가 되더라. 그것도 원래 체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8가지 성질을 만족한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지금 그냥 함수를 만들어 왔는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연속 함수로 제한을 시켜도 되고요, 한번 미분하고 가져와도 돼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미적분 배우실 때 연속인 두 함수를 더해도 연속이라는 거 배우셨죠? 그 다음 연속인 함수에 실수를 곱해도 연속이라는 거 배우셨을 거예요. 그거 그냥 얘 갖다 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연속이라는 말을 미분으로 바꿔도 똑같은 얘기 할 수 있죠. 그래서 미분으로 바꿔도 돼요. 그래서 여기 표기법을 여기 C에 아무것도 없으면 연속함수 1을 붙이면은 한 번 미분한 것까지 연속인 함수.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뭐 CN 하면은 n번 미분한 것까지 연속인 함수를 말하고 인피니트로 만들면은 이제 스무스 함수, 그러니까 무한번 미분 가능한 함수. 그냥 간단한 이미지로는 뭐 테일러 전개 가능한 함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PN이라고 한 친구를 정의하는데 얘는 다항식을 싹 다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set of all polynomial 다 모아둔 거고요. 대신에 차수가 n보다 작거나 같은 친구들을 모아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뭐 덧셈은 그냥 다 그 함수의 덧셈으로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도 그냥 함수의 곱셈으로 주면 돼요. 그래서 이 다항식들을 모아둔 것도 그냥 벡터 스페이스가 되더라. R에 대한 벡터 스페이스가 되더라.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식으로 특정 차수의 얘를 이제 얘는 모노미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단 항식이겠죠. n차 단 항식을 싹 다 모아두고 거기에 0까지 추가해주면요. 얘는 벡터 스페이스가 돼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이렇게 쓸게요. 얘는 n차 다항식인데 디그리 px가 n인 이렇게 모아둔 친구는 벡터 스페이스가 안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벡터 스페이스가 왜 안 되는지 체크하셔야겠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뭐 되게 간단한 건데 px에 이렇게 하면은 0이죠. 근데 0은 n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안 들어가 있죠? 반대로 썼네. 여기에 원소가 아니에요. 벡터 스페이스가 아니죠? 네, 그래서 n차를 모아두는 건 벡터 스페이스가 아닌데 n차 단항식에다가 0까지 추가해주면 걔는 벡터 스페이스가 돼요. 혹은 n차 이하를 모아둬도 벡터 스페이스가 돼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얘는 좀 자주 쓰일 거라서 익숙해지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연습 문제 바로 가보면은 0밖에 없는 집합은 벡터 스페이스가 돼요. 이것도 그냥 되게 8가지 성질 다 만족한지 확인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트리비얼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를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필드의 원소가 무한계라면은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도 무한계다. 이걸 보이셔야 돼요. 이건 이제 제가 아이디어 먼저 소개시켜드리고 아마 이거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디어를 보고도 잘 못하겠다 싶으면 여전히 질문을 주시면 돼요. 아이디어는 뭐냐면요. 1을 계속해서 더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절대 0이 될 수 없어요. 이거를 보이면 돼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네. 그래서 이제 메인 아이디어는 이거고요. 그 다음에 스칼라가 0이 아니고 벡터도 0이 아니면은 그 두 개 곱한 것도 0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하면은 V의 원소가 유한계일 수 없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이거를 안 보였네요. 그래서 이거 한번 과제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이셔야 되는 게 아까 이제 GP가 필드인 걸 보였죠. 그럼 그거를 이용해서 만든 벡터 스페이스가 있을 거예요. 그 벡터 스페이스의 원소 개수는 정확하게 이렇게 되더라. 이거는 생각해보면은 이게 이렇게 n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가지수가 한 칸당 p개씩 올 수 있으니까 p의 n승이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그러면은 G2의 2를 한번 다 구해봐라. 그래서 한번 다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 표현이 아까 폴리노미얼 다항식을 다 모아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필드를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해보면은, 여기에 있는 다항식은 이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8번이, 얘는 제가 혹시 여러분들 좀 잘못 이해하실까봐 가져온 예제인데, 2.2.8 문제인데요. 이게 그 문제 설계 나왔어요. 이게 벡터 스페이스인지 증명하거나 아니면은 왜 안 되는지 설명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이게 벡터 스페이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V라고 하는 친구는 0부터 무한대까지 양수들을 모아둔 거예요. 실수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의 덧셈 구조를 곱하기로 줄 거고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지수로 줄 거예요. 그럼 이게 벡터 스페이스가 제가 해본 거는 됐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되셨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왜냐면 제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해봤더니 이렇게 다 계산 8가지 다 해봤어요. 해봤더니 다 만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벡터 스페이스가 되더라. 그러니까 아셔야 되는 게 덧셈이라는 게 그냥 수학적인 덧셈이에요. 그냥 어떤 연산이 2개 있으면은 하나는 덧셈으로 보고요, 하나 곱셈으로 보거든요. 그냥 수학에서는. 그래서 그냥 하나 덧셈, 하나 곱셈. 근데 그게 실제로 덧셈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 간의 덧셈일 필요는 없어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숫자 간의 곱셈일 필요도 없겠죠. 그래서 덧셈을 곱셈으로 주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지수로 줘도 상관이 없더라.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구조를 막 마음대로 막 만들어도 된다는 소리예요. 물론 8가지 성질을 만족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2.2의 10번이 네, 이게 이제 그건데, 그럼 이제 벡터 스페이스의 덧셈 구조를 한번 이렇게 줘보세요. 그러니까 알파1, 베타1, 알파2, 베타2는 픽스된 넘버예요. 근데 제가 덧셈을 이렇게 줬더니 이 친구가 벡터 스페이스가 됐대요. 그때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는 어떻게 돼야 될까를 찾는 문제인데, 이게 아마 제가 선형대수를 작년에 들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재작년 기출문제였을 거예요, 이게. 물론 지금 그 교수님 바뀌어가지고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재작년 문제였어요. 그리고 항상 2번이나 3번쯤에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1번은 필드임을 보이거나 필드가 아님을 보이는 문제가 나오고요. 2번 문제에서는 그 벡터 스페이스가 나오겠죠. 벡터 스페이스임을 보여라, 벡터 스페이스가 아님을 보여라. 그래서 이제 2번 문제에 해당했었던 문제일 텐데,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거 증명하실 때,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임을 보여라, 혹은 벡터 스페이스일 때 무언가를 보여라 하면은 벡터 스페이스에 8가지 성질만 이용하셔야 돼요. 다른 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보면은, 첫 번째로 벡터 스페이스는 덧셈에 대해서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그래서 계산을 직접 숫자를 대입해봤어요. 1,1과 0,0을 해봤더니 1,1과 0,0을 더하면은 알파1, 알파2가 나오고요. 0,0과 1,0을 더하면은 베타1, 베타2가 나와요. 그럼 이 결과가 이 둘이 같다는 소리니까 컴포넌트 YG가 같다는 소리죠. 그래서 알파1과 베타1이 같아야 되고요. 알파2랑 베타2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한 가지 조건을 알아낸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조건은, 이게 벡터 스페이스라고 했으니까 0이라는 엘리먼트가 존재하겠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0이라는 엘리먼트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게 정확하게 어떠한 성분인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걔를 E1, E2라고 썼어요. 그럼 이게 벡터 스페이스가 돼야 하니까 어떤 벡터를 가져서 더했더니, 더하면은 원래 자기자신이 나와야겠죠. U에다 0을 더하면 U가 나와야겠죠. 그 얘를 실제로 성분별로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얘를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돼요. 근데 현재 저는 U라는 벡터를 아무렇게나 가져왔잖아요. 근데 아무렇게나 가져와도 항상 이게 성립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항상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한번 U에 0을 집어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알파1과 2와 곱하면 0이 돼야 되고, 알파2랑 E2를 곱하면 0이 돼야 된대요.
그럼 여기서 케이스가 4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근데 정답은 4번이 돼야 해요. 그러니까 0이라는 엘리먼트는 당연히 0,0이 돼야겠죠.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근데 그게 당연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지금은. 그래서 4가지 중에 진짜 얘밖에 될 수 없음을 찾아야겠죠. 그래서 1번이라고 가정하면은 U1과 U2가 0이란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U1과 U2는 아무렇게나 가져올 수 있죠. 아무렇게나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게 0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2번과 3번은 여기 이제 알파1이 0이라 된다는 거에서 이러한 조건식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모순이고, 3번의 경우에는 이 친구 때문에 이런 결과 나올 거고, 이 결과 때문에 모순이겠죠. 그럼 정답은 4번이더라. 4번에선 문제가 안 발생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결과가 알파1과 베타1은 같고 알파2랑 베타2는 같았어요. 그 다음에 제로라는 벡터는 0,0이 됐어요. 그럼 이제 1,1과 0,0을 더해서 그 숫자가 다시 1,1이 된다는 걸 이용하면은 알파1과 베타1,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가 전부 1이 된다는 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이게 벡터 스페이스임을 이용해서 이 숫자들을 전부 찾은 게 돼요. 아마 이렇게 다 서술하면은 감점 당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개씩이라도 빠뜨리면은 아마 감점이 1점씩 계속 깎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쓰셔야 할 답안지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저는 약간 말로 설명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걸 다 써주시면 되고,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를 아마 답안지를 한글로 작성해도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그건 교수님이나 조교님께 물어보셔야 될 것 같고, 예. 이제 마지막이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15번 문제인데,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제 이거는 앞으로 수학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인데, 어떤 수학 분야가 있어요. 지금은 선형대수죠. 선형대수에서 다루고 싶었던 거는 필드랑 벡터 스페이스였어요. 근데 앞에서 필드에 대해서, 필드가 주어졌을 때 그 필드에 곱하기를 한 거는 필드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수학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궁금한가 봐요. 그러면 필드에서는 안 되는데 벡터 스페이스라면 어떨까?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2개의 벡터 스페이스가 있는데 그 2개의 벡터 스페이스를 집합적으로 곱을 시켰을 때 그 곱하기의 결과는 여전히 벡터 스페이스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실제로 U랑 V가 벡터 스페이스일 때 U 곱하기 V가 벡터 스페이스임을 보여요. 참고로 여기 표현이 VSP가 벡터 스페이스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보통 이거를 영어로 오버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벡터 스페이스 오버 F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따라 쓴 건데, U랑 V가 F에 대한 벡터 스페이스일 때 U 곱하기 V라는 집합에 덧셈을 이렇게 줄 거고요. 컴포넌트 Y짝에 준 거죠. 곱셈을 이렇게 줬으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준 거죠. 이렇게 덧셈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정의해줬으면 이 친구는 여전히 벡터 스페이스다를 보이라는 게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정의대로 따라가는 거라서 그냥 이렇게 하면은 그냥 되더라. 그래서 벡터 스페이스 2개를 그냥 곱하는 게 자연스럽게 되더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지금 제가 2.1과 2.2를 준비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따로 준비한 게 2.3과 2.4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베이시스 쪽 준비하다가 이제 이거 지금 튜터링 하러 온 건데, 아마 이번 주 일요일과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하면은 교수님 진도는 얼추 비슷하게 따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준비를 해보니까 이 선형대수라는 과목은 책에 있는 증명에 대해서 제가 뭐 세세하게 설명해주는 것보다 그러한 정리들을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그거를 연습문제에 적용시키는 걸 계속 보여드리는 게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한 거는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하다가 그냥 수시로 뭐 잘 안되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개인적으로라도 질문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뭐 과제를 제가 다 풀어준다 이런 건 안 되겠죠. 근데 뭐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저한테 질문하시면은 제가 아마 방향성 정도는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따로 질문이 없으면은 여기서 일단 종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